소파이의 실적 발표, 다들 헤드라인 기사는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죠. 바로 월스트리트의 깐깐한 분석가들과 경영진 사이에 오간 아주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핵심적인 질의응답 내용만 쏙쏙 뽑아서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월스트리트는 대체 뭘 가장 궁금했을까요? 크게 4가지 주제로 압축됩니다. 첫째, 요즘 다들 걱정하는 소비자들의 재정 건전성 문제. 둘째, 앞으로 바뀔 금리 환경에 대한 소파이의 대응 전략. 셋째, 이 치열한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성장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파이가 꿈꾸는 미래, 즉 자금 조달과 기술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투자자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걱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바로 그래서 소파이한테 돈 빌린 사람들 괜찮은 거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닝콜에서 가장 먼저 나온 질문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요즘 경제가 좀 불안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소파이 고객들의 신용도는 괜찮습니까? 사실상 소파이의 사업 모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 과연 CEO는 이 도발적인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소파이의 CEO 앤서니 노토는 아주 단호하고 자신감 있게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우리 신용 성과 아주 좋습니다. 모든 상품에서 우리 회원들은 정말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고 딱 잘라 말했죠. 그리고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바로 그 자신감의 근거죠. 한번 보세요. 개인 신용대출 고객의 평균 파이코 점수가 745점, 학자금 대출 고객은 무려 773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신용등급 최상위권이란 얘기예요. 평균 소득도 15만 7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원에 가깝죠. 한마디로 고소득, 고신용, 우량 고객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 고객들 탄탄해요. 라고 말하는 게 소파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CFO의 발언에 따르면 오히려 자본시장 파트너들이 소파이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시장의 큰 손들조차도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소파이의 자산이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자, 좋습니다. 신용도는 탄탄하다는 걸 확인했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모든 금융회사의 숙명이죠. 바로 거시경제의 가장 큰 변수인 금리. 이 금리 변화의 파도를 소파이는 어떻게 넘어설 계획일까요? 네, 그래서 분석가들이 바로 물어봤습니다. 이제 곧 금리가 떨어질 거란 전망이 많은데 그러면 소파이 비즈니스에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게 소파이에게는 역풍이 될지 아니면 순풍이 될지 다들 궁금했던 거죠. 노토 CEO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조건적인 호재라는 겁니다. 왜냐?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금리가 떨어지면 비싼 이자를 내던 사람들이 학자금 대출, 갈아타려고 줄을 설 거고요. 꽁꽁 얼어붙었던 주택시장도 다시 활기를 찾겠죠. 게다가 비은행 경쟁사들보다 예금 금리 경쟁에서도 훨씬 유리해지고요. 그야말로 모든 주력 사업에 파란불이 켜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 5% 미만. 이게 소파이가 가진 진짜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소파이 회원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작 소파이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쓰는 사람이 채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금리 인하 시기가 오면 공략할 수 있는 거대한 집도끼 시장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난 기회죠.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외부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도 결국 경쟁에서 이겨야 하잖아요. 수많은 핀테크와 거대한 전통은행들 사이에서 소파이는 과연 어떤 전략으로 성장 게임에서 승리하려고 할까요? 최근 소파이가 회원수 성장 전망치를 올렸는데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체계적인 3단계 성장 엔진이 있었습니다. 첫째, 경기장 이름까지 사면서 공격적으로 브랜드를 알려서 인지도를 역대 최고로 끌어올리고요. 둘째, 암호화폐처럼 젊은 층이 좋아하는 상품을 계속 내놓으면서 사람들을 소파이라는 원스톱샵으로 끌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돈만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가 막히게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을 하는 거죠. 소파이가 왜 그렇게 개인 신용대출에 집중하는지, 그들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뭔지 CEO의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는
대형은행들이 리워드 포인트 같은 걸로 사람들을 유인한 다음에 결국 20에서 30%에 달하는 살인적인 신용카드 이자로 착취하는 현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소파이의 전략이 더 명확해집니다. 한쪽에는 평균 20%가 넘는 이자를 물리는 신용카드의 덫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 고금리 빚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소파이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의 편에 서서 저 거대 은행들의 이익을 뺏어와서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아주 명확한 선전포고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소파이가 그리고 있는 진짜 큰 그림, 즉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진화시키고 어떤 기술에 투자해서 미래의 금융을 지배하려고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차트 정말 중요합니다. 소파이라는 회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제 전체 수익의 절반이 훌쩍 넘는 56%가 대출이 아닌 다른 곳, 그러니까 자본이 적게 드는 금융 서비스나 기술 플랫폼에서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회사가 아니라 가벼운 몸집의 테크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질의응답에서 경영진은 미래를 위한 3가지 핵심 기술에 베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개인 맞춤형 금융비서 역할을 해줄 AI 코치, 둘째는 FDIC 보험으로 보호되는 안전한 계좌에서 거래하는 암호화폐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소파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여기서 소파이가 가진 진짜 치트키가 나옵니다. 바로 1급 은행이라는 지위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소파이는 정식 은행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그 가치를 보증하는 준비금을 다른 회사가 아니라 미국의 중앙은행, 즉 연준에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핀테크 회사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결과요? 발행사가 망할 신용 리스크도, 갑자리 돈을 못 빼는 유동성 리스크도 제로인,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소파이가 그리는 큰 그림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원스톱샵으로 미래 은행업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번 질의응답은 그들의 자신감과 구체적인 계획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물론 월스트리트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겁니다. 과연 소파이의 이 야심찬 비전은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